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시는 이미 멈춘 시계처럼 조용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썩은 피의 향기였다. 거리에는 사람 대신 부서진 자동차와 피 묻은 신발만이 널려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흘러나왔다. 남쪽 다리는 봉쇄됐다. 생존자는 북쪽으로 이동하라. 한 남자, 지훈은 그 방송을 들으며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는 녹슨 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미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 좀비가 된 사람들의 비명은 매일 밤 그의 꿈을 파고들었다. 오늘 밤, 그는 또 다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지훈은 한때 이 도시의 소방관이었다. 그는 사람을 구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다. 도로 옆 건물의 벽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살고 싶다면 믿지 마라. 누군가 남긴 절규 같았다. 그는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낮은 신음을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이 도시의 좀비들이었다. 지훈은 다시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피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지하철 입구 앞에 쓰러진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녀는 아직 따뜻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맥을 짚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도와.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철파이프를 휘둘렀다. 미안해. 피가 얼굴에 튀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긴 연민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 위로 까마귀 떼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지훈은 속삭였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무언가가 달려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는 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한 남자와 여자가 뛰어왔다. 둘 다 피투성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보고 외쳤다. 살아있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도시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민수라고 소개했다. 그 옆의 여자는 그의 동생 유진이었다. 둘은 며칠 동안 병원에 숨어 있다가 식량이 떨어져 나왔다고 했다. 지훈은 그들에게 물었다. 혹시 감염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본 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울먹였다. 그들이 서로를 먹었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이제 이들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세 사람은 함께 북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훈은 앞장서 걸었다. 바닥에는 피로 찍힌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남긴 낙서가 있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유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발 아래서 썩은 손이 튀어나왔다. 지하실 문틈에서 좀비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파이프를 휘둘러 손을 부러뜨렸다. 그러나 밑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끝이 없었다. 뛰어! 지훈의 요침에 세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다. 좀비들은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며 그들을 추격했다. 거리는 혼돈의 소리로 가득 찼다. 신음, 비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민수는 뒤를 보다가 넘어졌다. 지훈은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좀비 하나가 그의 다리를 물고 있었다. 피가 터졌다. 유진은 오열했다. 오빠. 지훈은 철파이프를 던져 좀비의 머리를 부쉈다. 하지만 민수의 눈동자에는 이미 회색 빛이 돌기 시작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마. 나 아직.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미안하다. 그는 파이프를 높이 들었다. 유진이 울부짖었다. 안 돼. 철파이프가 떨어지며 어둠 속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 순간 도시의 경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주의, 감염 확산. 남은 생존자는 즉시 대피하라. 그날 밤 비가 내렸다. 피와 빗물이 섞여 길 위를 흘렀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했다. 멀리서 불빛이 깜빡였다. 지훈은 무기를 움켜쥐었다. 다른 생존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직감했다. 그건 사람의 불빛이 아니었다. 불빛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 빛 아래에서 걸어 나온 존재들. 그들은 모두 피투성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 썩은 얼굴, 공허한 눈동자,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는 군대의 발걸음.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들은 군인이었어요. 지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 도시는 완전히 끝났군.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울렸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본능이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끝까지 살아남아 이 지옥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들은 버려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위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철제 기둥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렸다. 지훈은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은 곳에는 수십 개의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군용 박스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유진이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주사기와 약병이 있었다. 병에는 희미하게 제트바이러스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인공 바이러스야. 유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도시의 좀비 사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누군가가 실험을 한 거야. 그는 벽에 적힌 글씨를 가리켰다. 실패한 피조물은 폐기하라. 글씨 아래엔 피로 찍힌 손자국이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금속이 끌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재빨리 손전등을 비췄다. 한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팔에는 군인 문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피로 젖은 군복이 달빛 아래 번들거렸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지훈 씨, 그거 사람 아니에요. 지훈은 철파이프를 들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다. 도망쳐. 실험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그 말을 내뱉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등에 새겨진 문자가 보였다. 프로젝트 리버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단순한 감염이 아니야. 실험이었어. 그들은 주차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 문을 발견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에 전원 스위치가 있었다. 지훈이 배터리를 연결하자 문이 칙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쪽은 연구소 같았다. 깨진 유리, 쓰러진 컴퓨터, 그리고 피 묻은 실험복들.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트바이러스, 인간의 진화를 위한 실험. 지훈은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실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실험체 013, 감정 억제 실패. 공격적 본능 극대화. 실험체 014, 뇌 기능 소멸 후 재생 반응 관찰됨.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것이다. 유진이 몸을 떨었다. 그들은 신이 되려 했어요. 지훈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아니, 괴물이 된 거야.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들었어요? 조용히. 그들은 천천히 연구실 뒤편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철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갇혀 있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듯 보였다. 도와줘요. 제발. 유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찢겨 있었고 피부 아래에서는 검은 혈관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당신들도 곧 우리처럼 될 거야. 지훈은 재빨리 철창을 닫았다. 그는 이미 감염자의 초기 증상자였다. 유진, 물러서요. 그 남자는 철창을 때리며 괴성을 질렀다. 벽에 피가 튀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구소 전체에 경고음이 울렸다. 바이러스 유출 감지, 봉쇄 절차 개시.
붉은 조명이 켜지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뛰어!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철문이 하나둘씩 닫히고 천장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진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안 돼!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지훈은 문 옆에 있는 긴급 개폐 버튼을 눌렀다. 비상 해제. 그 순간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문 뒤에서는 수많은 좀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폭발음이 울리고 불꽃이 치솟았다. 지훈은 유진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다. 폭발이 뒤에서 터지며 모든 걸 집어삼켰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붉은 불길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먼지와 연기에 뒤덮인 채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기침을 하며 속삭였다. 우린 살아남았어. 유진은 눈을 떴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였지만 결코 인간은 아니었다. 그 존재는 절반이 타버린 좀비였다. 피부가 녹아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였다. 지훈은 철파이프를 들고 일어섰다. 이건 끝나야 해.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달려들었다. 불길이 그들의 그림자를 삼켰다. 한참 후 폭발의 여운 속에서 유진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비가 멈추고 도시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몸을 흔들었다. 지훈 씨, 눈 좀 떠봐요. 하지만 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재로 덮여 있었다. 유진은 울면서 그의 맥을 짚었다. 미세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봤다. 불탄 연구소 뒤에는 어두운 터널이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주저했지만 지훈을 부축하며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터널 벽에는 녹슨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은 대피소인가? 하지만 문 하나를 열자 썩은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안에는 시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들은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모두 꾹 뚫린 상태였다. 유진은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지훈이 낮게 신음했다. 그들을 누가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해요. 터널 깊은 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서라이즈드 퍼서넬 온리. 지훈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쪽은 거대한 공간이었다. 수많은 관, 그리고 그 속에서 잠든 사람들. 이건 감염자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유진이 속삭였다.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관 안에 사람 하나가 눈을 떴다. 검은 눈동자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관이 쾅 하고 열렸다. 피가 튀며 사람의 형체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얼굴의 절반이 썩어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곧 깨어날 거야. 유진이 물었다. 그들, 누가?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그 순간 위에서 갱음이 터졌다. 천장이 무너지고 수십 개의 관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 도망쳐요.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관 속에서 깨어난 존재들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들은 통제된 군대처럼 동시에 움직였다. 지훈은 외쳤다. 이건 실험체들이야. 그들이 통제당하고 있어. 유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목이 꺾인 채 달려오고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지훈은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 남자는 쓰러지지 않았다. 총이 필요해. 지훈의 눈빛이 절박해졌다. 그들은 실험실 옆 통제실로 몸을 숨겼다. 벽에는 모니터 수십 개가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도시의 저녁이 보였다. 좀비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다.
유진이 입을 막았다. 이건 전체가 감시되고 있었어요. 지훈은 한 화면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박사님? 지훈은 놀라며 중얼거렸다. 이 사태의 주범이야. 박민호 박사. 그는 예전에 시청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주도하던 과학자였다. 화면 속의 박사는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많은 좀비들이 묶여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완벽해. 이제 실패는 없다. 새로운 인류의 시대다. 유진이 분노로 외쳤다. 그가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를 찾아야 해. 그 순간 경고등이 깜빡였다. 침입자 감지. 문이 철컥하고 잠겼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가 우리를 봤어. 문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그게 뭐예요? 감염된 병사들일 거야. 지훈은 총을 집어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건 반쯤 기계화된 좀비였다. 그들의 팔에는 철제 장치가 붙어 있었고 눈에는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어요. 지훈은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고 피와 기계 조각이 튀었다. 우린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전투는 격렬했다. 지훈은 총알이 떨어지자 다시 철파이프를 잡았다. 그는 기계 좀비의 머리를 내려쳤다. 불꽃이 튀고 금속이 부서졌다. 유진은 벽 뒤로 몸을 숨기며 외쳤다. 출구가 있어요. 이쪽요. 두 사람은 간신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복도 끝에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었다. 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수천 마리의 좀비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사가 그들을 모으고 있어. 지훈은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이건 지옥이야. 유진은 절망적으로 물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있어요. 그 박사가 있는 중앙 타워를 폭파시키면 돼. 그의 눈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끝을 내야 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시의 스피커에서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 드디어 왔군.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타워가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검은 건물. 그곳 꼭대기에는 붉은 빛이 번쩍였다. 저기야. 모든 게 시작된 곳.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유진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끝을 내려가요. 주변은 이미 좀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마치 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유진은 속삭였다. 그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은 대답했다. 그래, 지옥의 문으로 가자. 타워 입구의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안에는 붉은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화면들에는 도시 곳곳에 좀비 무리들이 비춰지고 있었다.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넌 내 최고의 작품이 될 뻔했지. 지훈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박사는 웃었다. 너도 실험체 중 하나였어. 기억을 지웠을 뿐이지. 유진이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다.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은 침묵했다. 박사는 계속 말했다. 넌 인간의 한계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지. 하지만 넌 탈출했어. 실패작이야. 지훈의 머릿속에 잊혀진 기억이 번쩍였다. 주사기, 실험대, 그리고 비명.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만해. 유진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가 만든 괴물이 아니에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결의가 있었다. 그래, 이제 끝내야 할 때야. 그는 총을 챙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위로 올라갔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지훈 씨.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곳은 실험실이 아니라
하나의 재단이었다. 중앙에는 박사가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관이 떠 있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형태의 좀비들이 들어 있었다. 박사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완성된 인류의 형태야. 지훈이 외쳤다. 그건 인류가 아니야. 그건 악몽이야.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했지. 나는 그걸 진화시킨 거야. 그가 손을 들자 관들이 하나씩 열렸다. 새로운 좀비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일반 좀비보다 빠르고 지능이 있었다. 이제 보라고, 이것이 내 세상이야. 유진은 총을 들었다. 그럼 그 세상은 여기서 끝이야.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박사는 이미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만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넌 날 죽일 수 없어, 지훈.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다. 거대한 생체 좀비가 떨어졌다. 그것은 반은 인간, 반은 기계였다. 눈에는 붉은 불빛이 번쩍였고 피부는 금속으로 덮여 있었다.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게 내 진짜 작품이다. 지훈은 유진을 밀쳤다. 뒤로 물러서. 괴물은 포효하며 팔을 휘둘렀다. 지훈은 구르며 피했다. 파편이 튀고 바닥이 갈라졌다. 이건 끝장이다. 전투는 처절했다. 지훈은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괴물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옆에서 파이프를 던졌다. 지훈 씨, 여기요. 지훈은 그것을 봐라.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 괴물이 비명을 질렀다. 불꽃이 터지고 전기 스파크가 번졌다. 지금이야. 유진은 연구실 벽에 폭발 장치를 눌렀다. 경고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렸다. 자폭 시스템 가동.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멍청한 짓을 하는군. 유진이 외쳤다. 멍청한 게 아니라 정의야. 지훈은 괴물의 가슴에 폭탄을 붙였다. 이걸로 끝내자.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달렸다. 폭발 타이머가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 씨, 빨리요. 가. 그럼 당신은요? 지훈은 웃었다. 난 여기 남아야 해.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하니까.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다. 폭발음이 타워 전체를 뒤흔들었다. 불길이 치솟고 창문이 깨졌다. 지훈 씨. 그녀의 요침은 폭음 속으로 사라졌다. 타워는 붉게 타올랐다. 도시는 다시 불에 삼켜졌다. 그러나 좀비들은 멈췄다. 그들의 눈빛이 꺼지듯 사라졌다. 모든 게 끝난 듯했다. 며칠 후 폐허가 된 도시. 유진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지훈의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와 지훈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신은 결국 세상을 구했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진, 나, 아직. 유진은 타워의 잔에 속을 걸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 흩어져 있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돌더미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파헤쳤다. 그 안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지훈 씨.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눈을 뜨며 낮게 웃었다. 이 지옥에서도 살아남았네.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들은 무너진 거리로 나왔다. 도시는 고요했다. 바람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좀비들은 모두 사라졌나 봐요. 지훈이 주변을 살폈다. 그럴 리가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철컥. 부서진 자동차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유진, 뒤로 물러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하얀 실험복을 입고 있었다. 박사? 박사는 절반만 살아있었다. 몸의 반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 하아, 인간 따위가 날 이길 줄 알았나. 지훈은 총을 겨눴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박사는 미소 지었다. 난 이제 인간이 아니다. 넌 날 멈출 수 없어.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지훈 씨. 유진이 외쳤다. 지훈은 그녀를 밀치며 달려들었다.
이제 진짜로 끝내자. 폭발이 터졌다. 불꽃 속에서 두 남자가 뒤엉켰다. 박사는 괴물의 힘으로 지훈의 목을 눌렀다. 넌 내 실패작이야. 지훈은 힘겹게 웃었다. 그럼 이 실패작이 널 끝내주지. 그는 박사의 가슴에 폭탄 스위치를 눌렀다. 안녕, 박사.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건물이 다시 무너지고 모든 게 불길에 삼켜졌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그 후 도시는 완전히 침묵했다. 한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거리. 이제는 재와 피로 물든 폐허뿐이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타버린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세상을 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봤다. 그곳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있었다. 지훈? 그는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눈동자에는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피가 뚝 떨어졌다. 당신, 다친 거예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자 유진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달빛이 비추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완전히 붉었다. 안 돼. 그녀는 입을 막았다. 지훈 씨도 감염된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 그의 목소리는 인간 같지 않았다. 유진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지훈이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가지 마.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널 해치지 않아. 그녀는 울먹였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그의 눈빛이 슬펐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널 지킬 수 있어.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포효가 들려왔다. 새로운 좀비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 뛰어. 지훈은 그 무리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괴물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의 마음을 지켰다. 그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유진, 살아서 나가. 피가 튀고 불길이 번졌다. 유진은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훈 씨. 멀리서 그의 모습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붉은 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수년 후 좀비 시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했다. 밤마다 붉은 달이 뜨면 도시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그는 인간도 괴물도 아닌 존재. 그는 도시를 떠나지 못한 수호자였다. 그의 이름은 지훈. 그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괴물이 되어도